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저스트라는 서비스에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구사항은 여기 지금 UI로 올 수도 있지만 글로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받았다고 할게요. 틀이니까 트리 안에 좋아요 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를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만 온 거죠. 이게 조금 저는 막 좀 혼자서 지금 이 쇼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요구사항이 너무 이렇게 왔다고 가정을 하고 말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걸 들었을 때, 그러면은 그냥 뭐 트리 이 테이블이 있을 테니까 트리 데이터 테이블에 컬럼 하나 추가하면 되지 않나?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초심플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뭐 트리의 컬럼에 그냥 like count 좋아요니까 like count 넣고 플러스 1로 계속 해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딱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냥 뭐 요구사항 이렇군 해서 그냥 좋아요 누를 수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놨나 제가 몇 개를 눌러놔서 안 누르신 분이 이렇게 뭐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뭔가 지금 뭔가 요 컨텐츠도 없는데 좋아요 눌러지고 이런 거는 일단 차치하고 뭐 눌러지게 돼 있네 하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요구사항이 2일 뒤에 뭐 이런 요구사항이 올 수 있죠. 근데 뭐 이 내 정보 가서 내 좋아요 목록 있죠? 뭐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아니면은 싫어요도 추가되나요? 그리고 감정 32개를 넣고 싶은데요? 뭐 이런 요구사항이 온다 치면은 근데 이거 일단 컬럼 하나 추가했었는데 그러면 컬럼 32개 추가하면 되나? 아니면 그 좋아요 목록? 근데 이렇게 컬럼 하나 추가했었는데 좋아요 목록 어떻게 보여주지? 막 이런 생각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걸 제가 좀 극악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옛날 뭐 요즘도 이런 곳은 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 어떤 그러니까 요구 사항을 좀 그때그때 주는 이런 좀 느낌이 제 경험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설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런 요구사항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컬럼을 추가해서 그냥 심플하게 끝냈고 왜냐면 상세한 요구사항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1번은 뭐냐? 역질문을 해야 한다. 뭐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맨 처음에 첫 요구사항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로그인 회원만 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중복으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해제도 할 수 있나요? 좋아요 해제도 할 수 있나요? 등등등. 지금 저도 방금 생각난 대로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스펙에 대한 거를 이제 저희가 만약에 너무 뭉뚱그리거나 딸랑 UI만 이렇게 없고 막 글로만 조금 적혀있어요. 뭐 상세 화면에서 이렇게 수를 보여주고 그 사용자가 누르면 숫자가 올라간다. 이런 되게 이렇게 나와 있다면 아니면은 그냥 되게 개발자한테 이거 뭐 그냥 뭐 페이스북에 좋아요 있잖아. 그냥 그런 거 비슷하게 만들어 봐라고 했다던가 이런 거를 할 때 뭔가 우리는 결국은 구체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느낌으로 한다는 게 일단 처음 얘기하고 싶었던 거가 그거였습니다. 항상 이런 어떤 스펙이 왔을 때 뭔가 좀 모호하면은 작업을 먼저 너무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역질문을 항상 해가지고 이 친구의 지금 하고 싶은 거가 뭔지 그리고 뭐 그 회사에 좀 다니고 있었으면 이게 어떻게 쓰일지 뭐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계속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요구사항이 왔었는데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버전에서는 제가 작업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냐면 사실 뭐 이 지금 덤스업이라고 해놓고 뭐 API 분리해놓고 해제하는 것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웹 쪽에 적용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웹 쪽에 지금 보시는 데는 그냥 누르는 것만 돼 있어요. 좋아요 누르는 것만. 제가 저 상태로만 해놨고
또 뭐 나머지는 지금 심플하긴 합니다. 이거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쭉쭉 만들 건데, 예, 여기 상태로 돼 있고, 저는 일단 지금 데이터 얘기를 하는 게 좀 핵심인 것 같다 보니까, DB 컬럼을 파지 않고, 이게 DB 툴인데요. 이 쉘프 쪽에 예를 들어 여기 like 카운트나 이런 걸 추가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리액션이라는 어떤 그 좀 한 번 더 제가 생각한 어떤 개념을 그 데이터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리액션에는 유저 아이디와 타겟의 타입과 타겟의 아이디가 있고, 이 어떤 리액션 타입을 넣고, 이게 뭐 이제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이건 사실 다 공통으로 베이스 엔티티에 들어있는데요. 코드를 보면은 이 리액션 엔티티라는 걸 넣어놨고, 뭐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분명히 또 요구사항 가지고 뭐 여러 요구사항 올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놓자라고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을 때의 장점은, 예를 들어 아까 저희 막 감정을 뭐 32개 넣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왔을 때 그냥 여기 타입 가지고 계속 이거를 나눠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점 정도는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렇고 가령 아까 또 났었던 유저별로 내 정보 페이지 가서 내가 좋아요한 목록 보여줘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이 테이블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으로 치면 여기 로직을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그 조회하는 로직이 어떻게 보면 DB 의존적이긴 하죠. 당연히 DB 의존적일 수밖에 없긴 한데, 그 DB에 이제 인덱스를 타면서 카운팅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이따 두 번째로 세 번째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지금은 그래서 라이크를 누를 때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해서 없으면 추가로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있으면은 이게 그냥 활성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리무브는 찾아서 삭제를 합니다. 이게 소프트 딜리트입니다. 그냥 이 베이스 엔티티에는 제가 이 엔티티들 그냥 기본 상태를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얘를 삭제 처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딜리트 쿼리가 날아가진 않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그냥 데이터를 언젠가 쓸 수 있다라는 가정이긴 하거든요. 내가 좋아요 했다가 취소한 데이터로 본다는 거죠. 그렇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데 라이크를 또 하는 친구는 그냥 활성화 시켜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막 여러 번 눌렀을 때 숫자가 안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회원 하나당 한 개의 트리에 한 번 누를 수 있다, 이런 정책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카운트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긴 하죠. 근데 그럼 이제 뭐 이런 등등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까 테이블을 봤죠? 네, 테이블은 심플하고 여기에 나중에 뭐 해피니 뭐니 이런 게 넣더라도, 아이고 뭐 왜 그러셨죠? 예, 저 어쨌든 타입을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고 타겟과 대상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식으로 해놨습니다. 지금은 뭐 라이크 이쪽에서는 또 이건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일부러 제가 좀 그 레이어를 나눈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건 좀 억지로 좀 탄 것도 있거든요. 여기는 덤스업으로 해놓고 실제 도메인에서는 라이크라는 걸로 좀 명확하게 쓰고 했고, 실제 스토리지 쪽에서는 리액션이라는 걸로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서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런 조회 방식을 쓰는 거를 왜 선택했는가, 항상 우리가 왜 이제 요걸 했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서비스나 회사에서 상황이 되게 다르실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패턴들이 있겠죠. 이제 뭐 조회가 많다거나, 보통은 이 좋아요 컨셉에서는 보통 조회가 많죠. 예. 좋아요의 경우는, 왜냐면 이걸 내가 100개를 봤을 때 이거를 많이 누르는 분들은 100개를 다 누르겠지만, 그 100개 중에 뭐 10개만 누른다던가 1개도 안 누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보통은 이런데, 이런 패턴을 좀 보자가 또 이제 주제 3입니다. 뭐 패턴을 보자고, 그리고 제가 그럼 이 선택을 한 거는 이제 뭐냐, 일반적으로 저는 테이블을 찢어버리는 걸 선택을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이 원본 테이블에 컬럼을 넣어서 저걸 하기보다는 저걸 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은 약간, 저런 수치는 저는 그럼 그냥 좀 캐시를 쓰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조회가 너무 많다 하더라도. 근데 일단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요런 테이블 분리나 이런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긴 합니다. 아까 일단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건 스펙들이었죠. 스펙을 했을 때 뭐 갑자기 내 정보 가서 내 좋아요 목록을 보여줄 수 있냐, 뭐 감정을 추가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스펙으로 한번 리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쨌든 개발자니까, 엔지니어니까 이거를 좀 판단을 해보는 거죠. 만들기 전에. 가령 지금 이 서비스의 유저가 라이브 유저가 아로로 가야겠네요. 라이브 유저가 22분이신 거죠. 예, 22분이시고 쉘프는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쉘프도 22개인 거죠. 아, 그쵸. 지금 적어볼게요. 현재는 22개, 유저는 22, 뭐 트리라고 해도 되니까 트리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이 프레젠테이션 용어니까 이걸 약간 섞어서 써볼게요. 트리 이건 거죠. 그러면은 이걸로 리액션이 발생할 수 있는, 동기화가 안 됐네요. 리액션이 나오는 수는 유저 곱하기 북트리 수죠. 그러면 22 곱하기 20이니까 480. 택도 없는 상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생각해볼게. 지금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여기 많이 만들어줘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보면은 3800이라 치면은 유저가 3800인데 북트리가 무엇이냐 일 때는, 이거는 만약에 다 가입한데라고 칠게요. 제 구독자분들이 이 서비스에 다 가입하면 3800분이 계시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가입할 때 그 자기의 북트리가 하나 생기게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3800이면은 북트리도 3800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유저 수는, 그러니까 북트리 수는 유저 수와 이거 비례인 거죠. 예. 이런 걸 정비례라 하나? 제가 수학이 약해가지고 어쨌든 비례로 큰다. 예, 같게 큰다고. 이 3800이기 때문에 볼까요? 만약에 그쵸. 이게 얼마죠? 10만, 100만, 1000만, 1400만이라고 칠게요. 1400만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의 전제는 뭐죠? 모든 유저가 모든 트리에 좋아요를 했을 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 이 채널 봐주시는 분들이 모두 가입해서 모든 트리에 이걸 누른다 했을 때 1400만인 거예요. 데이터가. 그럼 사실은 이게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왜냐면 그 최대인 거니까. 실제 이거를 뭐 좋아요를 얼마나 누르겠냐면 대부분 이 서비스 규모에서는 안 쓰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봤을 때 지금 이 리액션을 쪼개가지고 관리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판단들을 저는 결국은 해야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시간이 나면은 제가 이 데이터를 대브에 좀 쫙 부어가지고 실제로 1400만이 됐을 때도 느린가 뭐 이렇게 본다던가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여러분들 실제 회사나 이런 데서 생각해 보실 거는 유저 수 곱하기 아니라 유저 수의 성장세와 그 트리의 성장세. 지금은 이게 비례긴 한데, 만약에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 중 하나 또 있는 게 이제 트리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를 추가하려고 하거든요. 가령 뭐 인상 깊었던 책이 있고 뭐 그냥 뭐 도움이 됐던 책이 있고 이런 걸 나누고 싶다 할 때 이 트리를 그냥 각자 여러 개 만들 수 있게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치면 이제 트리가 이제 유저랑 1대 n개로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아까 위에 적은 수치가 확 달라질 수 있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그냥 적재하는 게 맞나? 가령 이 조회 숫자가 잘 보여주는데 매번 카운트 커리를 때리고 있는 게 이게 진짜 효과적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캐시가 있는데 캐시를 적용했는데 데이터가 1억 번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는데 이런 거죠. 3800분이 있는데 트리를 유저가 3800명인데 트리를 유저당 평균 100개씩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3008 이거죠. 이수식이죠. 맞나? 이러면 얼마죠?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4억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제가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넣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카운트 쿼리를 때리고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가령 이런 지금 내 서비스의 패턴과 우리 이 기울기, 이 유저 수가 얼마나 날마다 크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이렇게 했지만 유저가 그죠, 이 공식은 그대로 두고 요렇게 돼 있는, 어쨌든 뭐 14억이랬나요? 14억인데 그렇고, 아니면 유저 성장세가 제가 만든 거지만 말도 안 돼 1대1이에요. 그냥 계속 1대1인데 트리는 유저 수와 비례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유저 성장세가 너무 폭발적이라서 유저가 38만 명이 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가 또 똑같이 이렇게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냐, 이렇게 카운트 쿼리 때리고 있는 게 맞냐, 이런 걸 이제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이렇게 테이블 떼는 게 맞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약간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디까지 이걸 쓸 수 있겠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로 접근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주제에서 어느 분이 오버 엔지니어링 관련된 주제였나? 했을 때 요게 예상은 안 되지만 가령 뭐 3년을 버틸, 향후 3년을 버틸 기준이면 괜찮지 않나? 물론 뭐 폭발적 성장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만약에 폭발적 성장을 해서 3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 한 달 만에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주 행복한 감정을 가지면서 빠르게 그냥 그 개선을 해야겠죠. 아키텍처를 뭐 당장 안 되면은 뭐 돈으로 때려 박는다던가. 돈으로 때려 박는 게 뭐 이제 뭐 DB를 뭐 스케일 업 한다던가, 아니면 캐시에 돈을 왕창 넣는다던가, 아니면 캐시를 전면에 카운트 쿼리를 쓰되 미리 다 말아버린다던가, 그리고 뒷단에서 동기화 시킨다던가 등등등 빠르게 해야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성장세가 너무 폭발적일 때 이거 자체가 되게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전략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장황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긴 했는데, 핵심은 우리가 뭔가 만들 때 지금 이 서비스의 형태와 이 서비스의 어떤 스펙이나 요구사항 같은 거 잘 물어봐야 되고, 실제 그 구조적인 거를 만들 때는 지금 서비스에서 괜찮은지, 그리고 얘가 언제까지 괜찮을지, 그리고 얘가 이게 버틸 수 있는데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검토하시면서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 또 어떤 생각도 많이 하고 재밌는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 이게 좀 이거 누르는 것만 돼 있고 뭐 해제하는 것도 없고 허술한데, 뭐 이런 만들면서 생각해 볼 거리를 계속 기록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앞으로 좀 영상을 찍어 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